다마스쿠스, 1299년 12월, 천년 역사를 가진 도시.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데모스크의 황금돔이 태양빛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비단과 향신료를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60만 명이 이 도시에 살았습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북쪽에서 죽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몽골 일칸국, 칭기즈칸의 손자 훌라구가 세운 제국입니다. 그들은 이미 바그다드를 멸망시켰습니다. 1258년 1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아바스 칼리프조를 끝냈습니다. 500년 이슬람 문명의 중심이 불탔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은 이집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칸, 일칸국의 7대 칸, 그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몽골 제국 최초로 이슬람으로 개종한 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개종은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그의 진정한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맘루크 술탄국의 정복. 맘루크는 아랍어로 소유된 자, 즉 노예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예들은 특별했습니다. 어린 시절 중앙아시아 초원에서 납치된 트르크족과 체르케스족 소년들. 그들은 이집토에서 전쟁 기계로 훈련받았습니다. 5세부터 말을 탔습니다. 8세부터 활을 쐈습니다. 12세부터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훈련된 기병이 되었습니다. 1260년 아인 잘루트 전투에서 맘루크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몽골군을 격파한 것입니다. 칭기즈칸 이래 몽골군의 첫 번째 결정적 패배였습니다. 그 승리로 맘루크는 이슬람 세계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몽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299년 11월 가잔칸이 움직였습니다. 페르시아 역사가 라시드 알딘의 기록에 따르면 가잔은 6만 명의 원정군을 이끌었습니다. 그중 4만 명은 몽골 기병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기마 궁수들 15,000명은 아르메니아와 조지아의 기독교 동맹군이었습니다. 5,000명은 페르시아 보병이었습니다. 그리고 500명의 특별한 부대가 있었습니다. 십자군 기사들. 아르메니아 킬리키아 왕국의 헤툼 2세가 500명의 기사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철갑을 두른 중기병이었습니다. 각 기사의 장비 무게는 45kg이었습니다. 군마의 무게까지 합하면 1200kg의 철이 달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예루살렘 탈환. 맘루크를 격파하면 성지가 다시 기독교의 것이 될 것입니다. 몽골과 십자군의 동맹은 역사상 가장 기이한 연합 중 하나였습니다. 60년 전만 해도 몽골은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기독교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공동의 적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이슬람 세계의 수호자 맘루크 술탄국의 상황은 암울했습니다. 술탄 알-나시르 무함마드는 겨우 14세였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왕좌에 올랐습니다. 실권은 섭정 라진과 키트부가가 쥐고 있었습니다. 내부 권력 투쟁이 군대를 약화시켰습니다. 가용 병력은 3만 명이었습니다. 그중 12,000명만이 정예 맘루크 기병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이집트와 시리아의 지방군이었습니다. 훈련 수준이 맘루크에 비해 떨어졌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2대1, 몽골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맘루크에게는 두 가지 무기가 있었습니다. 첫째, 지형에 대한 지식. 둘째, 맘루크 기병의 전술적 우수성. 12월 22일, 몽골군이 시리아 북부에 진입했습니다. 다마스쿠스 주민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바그다드의 운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100만 명이 학살당한 것을, 티그리스 강이 피와 책의 잉크로 검게 물들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도망쳤습니다. 10만 명이 남쪽 이집트로 피난했습니다. 그러나 맘루크 군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술탄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다마스쿠스 앞에서 적을 막아라. 도시를 포기하지 마라. 사령관 키트부가 알만수리가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아인 잘루트 전투의 영웅 쿠투주의 부하였습니다. 39년 전의 승리를 기억했습니다. 그는 같은 일을 다시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12월 23일 와디 알-하즈나다르. 두 군대가 마주쳤습니다. 와디 알-하즈나다르, 아랍어로 재무관의 계곡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홈스 북쪽 30km 지점. 양쪽이 언덕으로 둘러싸인 좁은 평원이었습니다. 폭 3km, 길이 5km의 전장이었습니다. 히트부가는 이 지형을 선택했습니다. 그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좁은 전장은 몽골의 기동 전술을 제한했습니다.
몽골군은 넓은 평원에서 가장 강했습니다. 그들의 전술은 적을 포위하고 화살비를 쏟아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좁은 계곡에서는 그 전술이 불가능했습니다. 맘루크군의 배치를 보겠습니다. 중앙에 술탄의 친위대 맘루크 4,000명이 섰습니다. 그들은 가장 훈련된 병사들이었습니다. 각 맘루크는 활, 칼, 창, 철퇴를 휴대했습니다. 4가지 무기를 모두 숙달한 전사들이었습니다. 우익에는 시리아군 8,000명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들은 경기병과 보병의 혼합이었습니다. 좌익에는 이집트 맘루크 8,000명이 배치되었습니다. 후방에는 10,000명의 예비대가 대기했습니다. 몽골군의 배치는 전통적이었습니다. 중앙에 몽골 중기병 15,000명, 양 날개에 경기병 25,000명, 후방에 십자군 기사 500명과 보병 5,000명. 가장칸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세계를 정복한 군대의 후예였습니다. 맘루크는 한 번의 승리가 있었지만 그것은 39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역사를 바로잡을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맘루크는 39년간 준비해왔습니다. 새벽 6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몽골군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전통적인 전술이었습니다. 경기병이 전진하며 화살을 쏘았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10,000개의 화살이 한 번에 날아왔습니다. 탁탁탁탁탁. 화살이 방패와 갑옷에 부딪히는 소리. 비명. 말이 쓰러지는 소리. 첫 번째 화살비로 맘루크군 500명이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맘루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키트보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반격하! 맘루크 기병 4,000명이 돌격했습니다. 그들은 몽골군처럼 활을 쏘며 전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활은 달랐습니다. 맘루크 복합궁. 사거리 350m. 몽골 활보다 50m 더 멀리 날아갔습니다. 맘루크의 화살이 몽골 경기병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아직 사거리 밖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화살은 이미 그들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지났습니다. 양측 모두 1,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가잔칸은 조급해졌습니다. 그는 결정적인 타격을 원했습니다. 그는 중기병에게 돌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몽골 중기병 15,000명이 전진했습니다. 땅이 떨렸습니다. 3만 개의 말발굽이 대지를 두드렸습니다. 먼지가 하늘을 가렸습니다. 그들은 맘루크 중앙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바로 그때 키트부가가 함정을 작동시켰습니다. 맘루크 중앙이 갑자기 후퇴했습니다. 4,000명이 일사불란하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몽골군은 승리가 눈앞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더 빠르게 돌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것이 유인이라는 것을. 맘루크 중앙이 후퇴하면서 양 날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집트 맘루크 8,000명과 시리아군 8,000명이 몽골 중기병의 측면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후방에서 10,000명의 예비대가 나타났습니다. 몽골 중기병은 3면에서 포위됐다. 좁은 계곡에서는 기동할 공간이 없었다. 그들의 장점인 기동성이 무력화됐다. 지옥이 시작됐다. 다. 철퇴가 헬멧을 부수는 소리. 말에서 떨어지는 병사의 소리가 들리고 쇠소리가 울리며 칼이 갑옷에 부딪히는 소리가 퍼졌다. 비명. 끊이지 않는 비명. 맘루크의 철퇴는 특히 치명적이었습니다. 무게 3kg의 철퇴. 한 번의 타격으로 몽골 기병의 갑옷을 찌그러뜨렸습니다. 두 번째 타격으로 갈비뼈를 부셨습니다. 세 번째 타격은 필요 없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몽골 중기병 15,000명 중 8,000명이 쓰러졌습니다. 나머지는 후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뒤에는 저신들의 경기병이 막고 있었습니다.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칸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39년 전 아인 잘루트가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조상 키투카가 죽었던 그 전투. 무적의 몽골군이 패배했던 그 전투. 역사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후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맘루크 기병이 추격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물러서는 적을 무자비하게 공격했습니다. 도주하는 몽골 병사의 등에 화살이 박혔습니다. 넘어지는 병사는 말발굽에 짓밟혔습니다. 십자군 기사 500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전투에 거의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후방에 배치되어 있던 그들은 맘루크의 매복 공격을 받았습니다. 1,000명의 맘루크 경기병이 그들의 측면을 공격했습니다. 중장기병인 그들은 기동성이 없었습니다.
300명이 포위되어 전멸했습니다. 나머지 200명은 가까스로 도주했습니다. 예루살렘 탈환의 꿈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전투는 6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시리아 역사가 이븐 알카티르의 기록에 따르면 몽골군 총 사상자는 2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중 1만 5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1만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포로 5천 명이 사로잡혔습니다. 맘루크군 사상자는 7천 명이었습니다. 그중 3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5대1, 맘루크의 압도적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대가도 있었습니다. 몽골군은 패배했지만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습니다. 가장칸은 3만 5천 명의 병력과 함께 후퇴했습니다. 그는 유프라테스 강 동쪽으로 물러났다. 그러나 그가 남기고 간 것이 있었습니다. 다마스쿠스. 몽골군이 후퇴하기 전에 도시를 약탈했습니다. 3일간의 약탈. 1만 5천 명의 시민이 죽었습니다. 대모스크가 불탔습니다. 500년 역사의 건물이 재가 되었습니다. 도서관이 파괴되었습니다. 10만 권의 책이 사라졌습니다. 한때 60만 명이 살았던 다마스쿠스. 약탈 후에는 35만 명만 남았습니다. 25만 명이 죽거나 도망쳤거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대가였습니다. 가장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300년, 그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4만 명의 군대와 함께. 그러나 결과는 같았습니다. 맘루크가 다시 승리했습니다. 1303년, 마르지엘스파르 전투. 가잔의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이번에는 8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맘루크는 또다시 이겼습니다. 가잔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1304년, 가잔칸은 33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몽골의 시리아 정복 야욕도 끝났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아이러니합니다. 맘루크 술탄국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1517년, 오스만 제국이 맘루크를 정복했습니다. 셀림 1세의 군대가 카이로를 함락시켰습니다. 267년간 이슬람을 지켰던 맘루크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맘루크 술탄 투만베이는 카이로 성문에서 교수형당했습니다. 몽골 일칸국도 사라졌습니다. 1335년 마지막 일칸 아부사이드가 후사 없이 죽었습니다. 제국은 분열되었습니다. 100년도 지나지 않아 일칸국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십자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291년 아크레 함락 이후 성지에서 완전히 쫓겨났습니다. 와디 알 하즈나다르는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 희망이 사라지자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과연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맘루크는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다마스쿠스는 파괴되었습니다. 25만 명이 죽거나 사라졌습니다. 500년 역사의 건물이 재가 되었습니다. 몽골은 전투에서 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파괴자로서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다마스커스는 100년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군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병사도 희망도. 전쟁에는 진정한 승자가 없습니다. 오직 대가를 치르는 자들만 있습니다. 와디 알 하즈나다루로 돌아가겠습니다. 새벽, 좁은 계곡. 3만 명의 맘루크가 6만 명의 연합군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불리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지형도 있습니다. 39년간의 준비가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을까요? 아마도 인간이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어쨌든 싸웠고 그리고 이겼습니다. 6만 명 대 3만 명, 2대1의 비율, 불리한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전술이 숫자를 이겼습니다. 지형이 기동성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훈련이 경험을 압도했습니다. 이것이 와디 알 하즈나다르 전투입니다. 이것이 맘루크가 몽골 십자군 연합을 격파한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그들을 기억합니다. 무적의 몽골을 두 번째로 격파한 전사들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또한 기억합니다. 승리의 대가를, 다마스쿠스의 파괴를, 사라진 25만 명의 사람들. 영원한 승리는 없습니다. 오직 역사만이 남습니다.